안녕하세요. 송아. 오늘은 중개사법을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네이버 검색창에 송송호 프로필, 공식 홈페이지 터치하시면 제 카페가 나오고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중개사법은 숫자가 중요하죠. 중개사법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외우셔야 되고 제가 자료로 정리해 놓은 요 정도 숫자는 필수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숫자가 큰 것부터 쭉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요 순서는 숫자가 큰 것부터 자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1번 비규제 지역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요. 비규제 지역은 얼마? 6억 이상일 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지역이잖아. 규제 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제출.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일 때만 제출. 6억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고. 2번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이에요. 외의 지역에서는 금액만 보면 돼. 토지를 사건 지분을 사건 상관없어요. 금액이 6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내는 거다.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를 사는지 지분을 사는지 봐야 돼.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를 사면 1억 이상일 때, 지분을 사면 금액 상관없이 제출. 아까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서는요, 금액만 보라고. 토지를 사건 지분 사건 다 6억 이상.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를 사면 1억 이상일 때, 지분을 사면 금액 상관없이 내야 된다. 자, 법인인 개공,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죠. 상법상 회사, 주식, 유한 책임회사, 합자 1명, 그리고 협동조합. 되는 놈들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안 되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거 안 되죠.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바로 X.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왔는데 자본금 확인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바로 X. 근데 주식회사가 나왔다.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 되는 거니까 자본금 확인하라고. 5천만 원 이상. 또 자본금이랑 보험금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자본금은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 보험금은 그 법인이 중개업할 때 보험을 또 드는 거. 보험금은 법인일 때 4억 이상. 보험금은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다른 거다. 1번 신고 내용조사 관련해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자료가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3천만 원. 외의 자료 500. 신고 내용 조사는 자료를 봐라.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3천. 외의 자료 500. 2번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다.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다. 3천만 원. 근데 이제 똑같은데 부당이득 목적이 있으면 3년 3천. 그러니까 부당이득 목적으로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다.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다. 그러면 3년 3천. 부당이득 목적이 있으면 그 부당이득 목적이 없으면 3천만 원의 과태료 따로따로 해요. 이거 구분하는 건 부당이득 목적이 있나 없나. 그다음 법인이 아니면 개인이죠. 개인은 보험금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추가로 2억 이상, 그리고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모든 특수법인 보험금 얼마? 2천만 원 이상. 지역농협 포함해서 모든 특수법인 보험금 2천만 원 이상. 특수법인은 두 가지를 외우라. 보험금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특수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 1번 쉬운 거네요. 연수교육 받지 않았어요. 개공, 소공 둘 다. 연수교육 500과태료. 5연수. 개공이건 소공이건 연수교육 받지 않았다. 500과태료. 5연수. 연수교육 500과태료. 5연수. 2번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거,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한 거.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했어. 개공 500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 소공이 아예 설명 안 했어요. 설명을 아예. 그럼 그냥 잘라버리면 돼. 근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똑바로 못했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어. 소공은 자격정지. 똑바로 못하면 지금 개공은 500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 확인 설명 똑바로 못했을 때. 3번은 부당한 표시 광고, 무지 과장하고 죽수에 500과태료.
자, 부당한 표시 광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부당한 잘 안 써줘.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 과장하고 축소를 외우고 있어야 돼. 무가 아예 없는 거, 또 있지만 중개 대상 될 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그리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누락은폐 축소하는 광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하는 광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에 부당한 표시 광고 500과태료. 4번은 모니터링 관련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이렇게 덩치가 큰 애들, 얘네들은 500과태료.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렇게 덩치가 큰 애들은 500과태료. 그 500과태료 누가 부과하죠? 국장이, 덩치가 큰 애들은. 5번, 중개보조원이 고지음을 위반했네요. 중개보조원인 거 미리 고지를 안 했어. 그럼 500과태료. 개공도 함께 500과태료. 근데 개공은 무과실이면 과태료 안 받는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요? 빼박. 중개보조원이 고지 의무 위반하면 500과태료. 빼도 박도 못해 그냥 빼박이야. 개공도 함께 500과태료. 근데 개공은 면책 규정이 있다. 무과실이면 과태료 안 받는다. 개공만.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외우고 계셔야 돼. 도시지역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공 150, 주거지역, 미지정구역, 주미 6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기타 지역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 지역에서 곱하기 2를 하면은 500, 또 곱하기 2를 하면 1000. 자, 요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미 60, 상공 150, 녹지 200. 요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기준 면적 이하 허가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기준 면적까지도 허가가 면제가 돼.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 받는 거니까. 자, 거래계약서 5년간 보존하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일반 중개계약서는 빵년. 그거 보존기간 없다 그랬어. 존속중개계약서는 3년. 그리고 주의사항은 거래계약서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랑 따로따로 해요. 5년, 3년. 보존 기간 다르다. 보존 방식은 똑같지만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 하나. 그리고 공인 전자문서 태 보관 중이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보존 방식은 똑같은데 보존 방식은 보존 기간은 다르다.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2번 부정행위 시험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못 보죠. 응시 결격 사유. 중개 보조원은 할 수 있어.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중개 보조원 할 수 있어요.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은 5년간 시험만 못 보는 거야. 3번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출제위원 5년간 위촉 금지. 우리가 시험보다 커닝해서 걸리면 5년간 시험 못 보잖아요. 출제위원도 개판 치면은 5년간 위촉 금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이내 기간. 그러니까 5년으로 한다. X. 5년 이내. 더 긴 건 안 되죠. 시험 문제가 7년 이렇게 나왔네. X. 5년 이내. 5번은 매수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서 사건 카드 5년. 매수신청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요. 그 사본을 철회서 5년간 보존. 아까 중개업에서는 거래계약서 5년, 확인 설명서 3년 따로따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요. 사건 카드 5년, 확인 설명서 사본을 철회서 같이 5년. 철회서 호치케스. 호치케스로 찍으니까 5년 5년 따라가야지. 1번 금고 이상 실형, 금고징역, 감옥 가는 거죠? 금고징역. 집행 종료, 집행 면제 3년간, 위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도 3년간, 등록 취소도 3년간, 자격 취소도 3년간. 근데 주의사항. 자,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을 더하고 무조건 등록 취소는요. 3년 더할지 말지 이유를 보는 거죠. 이유가 사, 기, 결, 사망의 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 사기결.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3년 안 더하고 사기결이 아니면 등록 취소하고 3년 더하고 등록 취소는 3년 더할지 말지 이유를 봐라. 등록 취소한 이유.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하고
3년 더해서 3년간 응시결격, 시험 못 보고 등록결격,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아까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은 5년간 시험만 못 보고 중개보조원 할 수 있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등록결격 사유는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응시결격, 등록결격에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거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중개보조원도 못한다. 2번 공탁금은 폐업, 사망한 날부터 3년간 회수 불가. 공탁만. 보증보험 공제는 이런 거 없고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년간. 교육에서 강사 요건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더 좋은 걸수록 경력이 짧아요. 변호사 2년, 다른 자격증은 3년 이상. 경력이 변호사가 좀 더 있어 보이잖아. 2년 이상. 또 전임 강사랑 석사랑 비교해서 전임 강사가 더 좋은 거야. 경력 2년, 석사는 3년 이상. 주의사항은 석사랑 박사랑 비교하지 않아요. 박사는 경력이 필요 없거든. 전임 강사랑 석사랑 비교하고 석사는 대학원 마쳤죠? 전임 강사는 대학원 마치고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사람이에요. 5년 공부를 더 한 거야.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력 2년, 석사는 3년. 박사는 경력 필요 없다. 공무원은 7급 공무원 7급 이상 영화도 있었잖아. 7급 공무원 그리고 6개월 이상 경력돼야 되고 공무원도. 4번은 소멸시효 업무정지만 3년 경감은 못한다. 소멸시효. 등록 취소다, 자격 취소다, 자격 정지다, 소멸시효 없어. 3년 지나도 걸리면 해요. 업무 정지만 3년 지나면 못한다. 업무 정지만 소멸시효가 있다. 사고 치고 3년 지나면 못한다. 주의사항은 소멸시효는 폐업이란 말이 보이면 안 돼. 그죠? 여기 4번에서는 뭐 폐업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럼 소멸시효. 5번은요? 폐업이란 말이 보이니까 얘는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 그래서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했고 폐업 기간이 3년 초가면 등록 취소를 못 해요.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돼. 일 안 한 기간 3년만. 폐업 기간 3년 초가면 3년 채웠으니까 등록 취소를 못 해요. 근데 이제 업무 정지라면 폐업 기간이 1년 초가면 못 하는 거고 업무 정지는 폐업 보이면 1년. 그래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는 결론 두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지. 업무 정지는 폐업 보이면 1년. 업무 정지는 폐업 보이면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얘네들은 폐업이 보일 때, 폐업이 보이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폐업이 안 보이면 4번처럼 소멸시효. 업무 정지만 소멸시효가 있다. 그래서 4년 업무 정지만 3년 지나면 못한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개공소공 2명이니까 2년마다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 주죠.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심의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에요. 근데 운영위원회 위원만 1회 연임 가능해서 4년까지밖에 못해. 심의위원회 위원은 4년, 6년, 8년 계속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만 1회 연임 가능하다. 총 4년까지. 3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이 아니라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그리고 경매 관련해서 유죄 판결 받으면 2년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결격 사유. 경매 관련 유죄 판결 2년간. 아까 결격 사유는 보통 다 3년이었거든요. 금고 이상 실형도 3년, 위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도 3년, 등록 취소도 플러스 3년, 자격 취소도 플러스 3년. 보통 3년인데 2년짜리들이 있다. 이렇게 특이하게.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그리고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으면 2년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결격 사유.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 사업 시행 그럼 4년. 현상 보조는 5년. 이용 의무 기간은 2년. 사업 시행이니까 4년. 현상 보조는 5년. 이런 것들 외우고 있어야 되고. 외국인이 야생분권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야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안 받으면 2년 2천. 야생분권 여기서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 따로 있죠. 야생분군 허가 따로 있고 토지거래 허가 따로 있어.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2년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 따로따로. 그러니까
야생문군 허가, 토지거래 허가 별개 따로따로. 그렇지만 외국인이 허가를 두 번 받는 거 아니다. 제재도 따로따로잖아요. 그러니까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허가를 두 번 받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야생무군 허가 안 받으면 2년 2천에 확정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2년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에 유동적 무효. 그렇게 했던 거. 실무교육, 실무 1, 직무교육, 직무도 1. 그러니까 1년 이내 받은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용신고는, 그러니까 고용인이죠. 고용인은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 실무 1, 직무도 1. 그래서 1년 이내에 받은 게 있어야 된다.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 고용 신고 일전 1년 이내.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 일전 1년 이내. 실무 1이니까 1, 직무도 1이니까 1, 1년. 또 1년 이내면 면제가 되는 거죠. 실무 교육이건 직무 교육이건 다. 실무도 1, 직무도 1. 그래서 1년. 아까 연수 교육은 개공 소공 2명이니까 2년마다 그렇게 했던 거고.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우리 500, 2, 30, 30, 3, 1 했던 거. 500, 2, 30, 30, 3, 1. 30일, 3개월, 1년. 1년 이내 설치 운영. 30일 이내 지정소 교부, 3개월 이내 운영 규정 지은 승인, 1년 이내 설치 운영. 4번.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 과태료 처분 받은 거 그 효과 기록, 효과는 기록. 업무정지 받은 기록, 과태료 받은 기록이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가 되죠. 1년간. 1년 지나면 승계가 안 되는 거고. 얘도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왜? 폐업이 보이잖아. 폐업이. 그래서 업무정지는 폐업 보이면 1년. 업무정지 폐업 보이니까 1년. 1년이다. 또 주의사항은 폐업일부터 1년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이거 무려 3번이나 정답으로 나왔다 그랬어. 폐업일 X,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그 기록이 승계가 된다. 공정재단, 광업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후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내용이 똑같고요. 왜 만들었다? 만든 이유가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러니까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라고. 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없어진다. 10개월이면 넉넉하잖아. 1번. 중개업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고 원칙은 안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넓게 인정돼서 임신 또는 출산도 된다 그랬고요. 정지는 2번. 업무정지건 자격정지건 6개월 범위 안에서 최장 길면 6개월. 정지는 6개월. 이거 1년 X, 9개월 X 막 그렇게 나섰어요. 6개월. 정지는 6개월이 기준이다. 3번. 외국인이 계약 외 그러면 6월에 100,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4번.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어. 계속 보유 신고해야죠. 6월에 100.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계약이면 60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외국인일 때. 계약이다. 60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약이 아니다. 계약 외 계속 보유 신고다. 계약 외 계속 보유 신고 계약이 아닌 거 그러면 6월에 100, 6개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이죠. 유효기간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2개월로 하자 그러면 2개월, 5개월로 하자 그러면 5개월. 아무런 말이 없으면 3개월. 유효기간은 그리고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하는 거죠. 3개월 이하는 신고 필요 없고 3개월까지도 신고 필요 없어요. 3개월 초과 신고해라. 6개월 초과는 신고도 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도 필요하고 3개월 초과 6개월까지는 신고만 하면 되고 3번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 승인 500, 2, 30, 30, 3, 1 4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견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시하는 거죠.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선택 또는이니까 일간신문과 협회부가 선택 홈페이지에 게시는 필수 이 모든 걸 3개월 이내 6개월 X
6개월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정답으로 X 3개월.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중요하다. 다 외우고 있어야 돼. 5번. 굳이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하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 안 했다. 이행 명령. 3개월 이내 문서로. 그래서 이행 명령을 불이행하면 그때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 순서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죠. 계략적인 사항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가 2번 나온다 그랬어. 계략적인 사항은 2월 말일까지. 필요한 사항이 최종 공고예요. 최종 공고가 90일 전까지. 그 다음 중개보수 산정 시 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환산보증금. 근데 이제 환산보증금, 합산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합산한 금액,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라? 70을 곱해라. 모든 임대차가 똑같다. 주택이건 상가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렇게 해서 환산보증금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을 하는 거고 100이 아니라. 1번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 2명이니까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제해줘야죠. 그렇죠? 개공 소공 2명이니까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3번 고용인에게 등록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고용인 결격 사유는 업무정지.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고 이사급,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직책을 봐야 돼. 고용인, 소공중개보조원,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이사급 결격 사유는 절등치.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고 2개월 이내 해소 못했다. 절등치.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를 안 받는 거고.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용인, 이사급 둘 다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는다. 다만 이제 고용인은 업무정지고 이사급은 절등치고 이사급이 더 높으니까 더 세게 들어가야지. 4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이란 법령이니까 포상금 시즌2 공인중개사법 시즌1 부동산거래 신고 등이란 법령 시즌2 시즌2니까 2개월 이내 포상금 주죠. 주의사항은 순서가 바뀌어. 시즌1은 신청하면 결정 나고 1개월 이내, 시즌2는 결정 나면 신청 들어가고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시즌1은 정상적, 신청하면 결정 나고 1개월. 시즌2는 순서가 바뀐다. 결정 나면 신청 들어가고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시즌2. 외국인이 계약 체결했네요. 근데 이제 매매나 공급 계약은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니까 교환 증여 요게 이제 외국인 취득 특례가 적용되는 계약이고 교환 증여 그러면 M60 300만 원 60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까 계약이 아닌 거 계약 외 계속 보유 신고는 6월에 100 6개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약일 때 교환 증여 요런 계약일 때는 60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만 계약이 매매나 공급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가니까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매매나 공급 계약은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다. 외국인도. 지금은 교환 증여니까 60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시즌 1이죠. 시즌 1. 그러니까 한 건당 50만 원. 시즌 1은 한 건당 50만 원. 건당 50만 원이 건당 50만 원. 건당 50만 원이 아니라 시즌 2는 토지거래 허가는 50만 원이고 주거, 부거 얘는 부과되는 과태료 20%가 보상금. 시즌 1은 다 50만 원.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국고 보조할 수 있고 시즌 2는 국고 보조 없고 시즌 1만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50% 이내니까 전부 보조 X 최대 50%까지. 교육에서 강의실은요? 강의실은 한 개소 이상이고 면적 제한이 있죠. 50제곱미터 이상. 중개사무소는 그런 면적 제한이 없어. 중개사무소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X. 강의실 면적 제한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자,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를 했어요. 자진 신고를 하면 셋 중 하나야. 조사 전이면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면 50% 감경, 그리고 외삼촌은 안 해주고. 셋 중 하나. 자진 신고란 말이 보이면 조사 전에 자진 신고했다. 면제, 과태료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에 지금처럼 자진 신고했다. 50% 감경. 근데 외삼촌, 외이자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삼촌은 자진 신고해도 감면 안 해준다. 그렇게. 지금은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 그러니까 50% 감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외삼촌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이 아닌 거고 외이자료 3천만 원. 실무교육 교육시간 외우고 있어야죠. 28에서 32. 왜냐면 우리가 연수교육을 외우고 있으니까. 연수교육이 12, 16 더하면 28. 4시간씩 차이 나니까 12, 16 4시간 차이잖아. 4시간 차이니까 32 이렇게 해야지. 28에서 32. 직무교육은 빼면 되죠. 빼면 4시간이니까 3, 4시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경매죠. 경매 실무교육은 32에서 44. 좀 더 길게. 경매 실무교육은. 1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발표하고 1개월 이내 자격증을 주게 되고요. 1개월 이내.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죠. 2개월 X 1개월. 시도지사가 주는 거고요. 1개월 이내. 2번은 시즌 1이니까 공인중개사법 1개월 이내. 아까 시즌 2는 2개월 이내. 시즌 1은 1개월 이내. 시즌 1은 정상적. 신청하면 결정 나고 1개월 이내. 시즌 2는 순서가 바뀐다고. 결정 나면 신청 들어가고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서 업무 정지는 1개월 이상 2년이야. 더럽게 길어서 욕 나온다. 2년 하는 거지. 1개월 이상 2년이야. 아까 중개업에서는요. 정지가 업무 정지건 자격 정지건 6개월 범위 안에서 최장 길면 6개월이라고. 중개업에서는.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 1개월 이상 2년이야. 또는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기 때 이의 신청은 1개월이죠. 이의 제기는 30일, 이의 신청 1개월, 이의 신청 따로, 이의 제기 따로. 이행강직은 부가 이의 제기하는 건 30일,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건 1개월, 수청구도 1개월. 선매에서도요.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선매 협의 완료하는 거 1개월, 선매 협의서 제출도 다 1개월.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잘 모르겠으면 다 1개월. 1개월이 아닌 걸 외워라.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는 15일. 7번처럼 선매 협의를 완료하는 건 1개월이거든요. 시작이 15일. 그리고 이행명령 이행기간 아까 3개월 이내 문서로 하고 이의 제기하는 거 30일. 그 네 가지 빼고 잘 모르겠으면 1개월.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1개월짜리가 너무 많아. 1개월이 아닌 거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송빠